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 강남 3구 이외에 또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있죠. 바로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죠. 최근 서울 성수동 한 아파트 경매에 30여 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는가 하면 수억 원의 웃돈을 얹어서 낙찰받는 사례도 등장해서 경매 시장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네, 지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매 시장에서 오늘은 성동구, 성수동의 부동산 분위기와 또 매물 상황까지 지역 분석의 대가 이주학무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맞습니다. 지분 대신에요. 지역 분석의 대가. 네네. 하도 여기 부동산 코너에서는 줄임말이 많으니까 네네. 마포, 용산, 성동구가 마용성이고 네. 노원, 도봉, 성동, 강북구가 노도강. 네. 이게 이제 서울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아니 교수님 이 얘기가 맞습니까? 서울에서 부동산이 오르려면은 강남 3구 먼저 오르고 네. 그다음 마용성 오르고 마지막으로 노도강이 오른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올림픽 한참 하는데요. 예. 올림픽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예. 생각나잖아요. 예. 서울 부동산을 상품화시킨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가 금메달, 그다음에 요 마용성이 은메달, 그리고 노도강이 동메달이 됩니다. 허허. 뭐 1등이 이제 금메달 따고 2등이 은메달 따는데 요즘 조금 이상한 이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2021년도까지 이 부동산 묻지마 투자 시대에는 다 올랐었어요. 근데 22년도 미국발 고금리 행진이 딱 되면서 강남 같은데 5% 마이너스 5% 정도 내려갔고요. 마용성은 거의 6%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노도강은 10% 넘게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데 강남이 이제 한 2.8%, 마용성이 한 0.8% 이렇게 올랐거든요. 노도강은 작년까지도 마이너스였고요. 근데 올해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 강남 같은 데가 1.42%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는데 마용성은 1.7%.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메달이 금메달을 앞서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 네. 이게 좀 아주 독특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올해 아파트 그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아니라 강남구가 아니라 싶으니까 성동구. 예. 특히 경매 시장에서도 이 마용성의 인기가 강남 3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성수동 때문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 강남이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가를 보면은 100% 조금 넘겨서 102%, 103% 이랬는데 요번에 성동구에서는 122%, 감정가의 약 20%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 지역 이 은메달이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어떤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남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시로 도로망이 좋습니다. 근데 강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통의 선호도가 지하철로 많이 옮겨졌는데 이 지금 얘기한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이런 노선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선호도가 좀 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순 계량화 시켜보면 강남 같은 데는 이미 최고치로 오른 가격이 나와져 있고 이제 앞으로 모든 주택 공급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인데 강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할 것들은 이 재개발, 재건축 돼서 완성된 가격의 거의 8, 90% 넘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메달이 되는 지금 얘기한 이런 마포, 성동구, 용산 이런 지역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이 지역의 어떤 부동산 상품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가치를 이루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80% 이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니까 정비 사업이 곧 도래한다는 개념에서 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동구는 더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요. 이 마용성 중에서 성동구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입지가 좋습니다. 여기서 풍수지를 조금 얘기해 보면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4시에서 6시가 가장 가격이 올라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때 과일이 열릴 때도 4시에서 6시 이렇게 가장 좋은 햇살이 나올 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수도권을 지켜보면은 이 4시부터 6시 방향으로 도시가 계속 커갔거든요. 근데 이제 4시부터 6시. 예, 그렇죠. 종로를 생각해 볼 때 송파 이런 데가 다 4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분당. 예,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쭉 보면
4시에서 6시 방향으로 도시가 커갔거든요. 야. 근데 이제 신도시 팽창론이 아니라 정비 사업을 한다면 예. 정비 사업도 이런 기조로 가장 한강 조망권이 살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어떤 주거환경 인프라가 좋게 구성된 이런 성동구가 가장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4시에서 6시 처음 듣는 신박한 또 이론이에요. 이제 예. 굉장히 오랜 경험을 토대로 발견하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론이신 거죠. 부동산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네. 풍수지리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지금 오늘 이제 주로 다루는 이제 성동구고 그 중에서도 성수동인데 네. 아니 저 교수님 제가 이쪽 하도 저 가본 지가 오래돼가 어느 쪽 말씀하시는 옛날 경마장 있고 한 그쪽 말씀하시는 뚝섬 쪽 그쪽인가요? 그쪽은 이제 서울숲 개발되면서 예, 예. 많이 이제 좋아졌고요. 네. 요즘 이쪽 성수동 쪽이 굉장히 이제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까 네. 조금 새롭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것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영화배우 김수현 씨가 이 갤러리아 포레라고 하는 아파트를 세 채 샀는데 산 금액 대비해서 지금은 합산 금액이 2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역들에는 랜드마크라는 게 있는데 예. 성수동에는 메인이 되는 랜드마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여기 보면 삼포 레미콘 부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현대제철이 임차로 쓰고 있다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2만 3천 제곱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380억이 좀 넘게 3,800억이 좀 넘게 매입이 됐는데요. 이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서울시 도시이동계획도 그렇고 이 지역의 용도 지역에 종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업적까지 간다면 용적률이 거의 한 600% 넘게 나올 텐데요. 그럼 그 고층으로 지역에 올라가겠네요. 예, 엄청난 랜드마크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기 시작한다면 강남 못지않은 어떤 입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성수동 마용성 중에 성수동이고 어허. 성수동 중에 다시 저 성동구 중에 성수동, 이 와. 성수동이 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여기 같은 데 아주 독특한 상품이 있어요. 이게 대림 창고라고 커피숍이 있는데 대림? 대림 창고요. 예. 근데 이제 창고 이러면 물건 쌓아놓은 공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카페라고요? 예, 커피숍이라고요? 커피숍입니다. 그 오래된 허름한 공장을 내부 인테리어를 굉장히 해서 이 대림 창고는 아주 지역 명물이 돼 있고요. 어떤 때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정도입니다. 오. 이런 걸 본다면 문화의 거리 이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예, 그런 별명까지 얘기 나올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로. 아니 여기가 왜 뉴욕의 그 브루클린이 어떤 데길래 한국의 예, 브루클린입니까? 문화도 있는 거죠. 문화도 있고. 예. 보통 예전에 보면 그 가로수길이 뜨고 그다음에 그렇죠. 성수동 뜬 게 그 예. 거기에 있던 화방이라든지 갤러리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이 다 옮겨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성수동 쪽으로. 예 왜냐면 이제 가로수길에 막 대기업 자금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성수동 싼 데로 가면서 이제 구두공장 나가고 그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구두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예, 수제 이런 쪽 것들이 또 있고. 상품화 되면서 문화 상품 이런 게 예. 이루어지는 동네죠. 그리고 요즘에 인기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성수동에 있어요. 예. 주말에 가보세요 한번. 야, 참 옛날에 그 화양리 시절 무슨 그렇죠. 시절이요? 예. 화양동 그 성수동이 옛날에는 성수동 공업 지역이어서 공업 지역이었고. 예. 그래서 뭐 예. 한동안 자동차 공업소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상점 몇 개가 됐나 보구나. 한번 가봐야겠다 일부러. 네, 네, 가보세요. 네, 예. 네. 제 차 한 잔 사겠습니다. 아, 두 분이서 만나요. 예, 예. 이 경매 시장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최근 성수동 한 아파트 경매에 지금 30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기도 했고 오히려 뭐 웃돈을 얹어서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성수전략 정비 구역 이 효과가 크기 때문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수동 일가에 있는 쌍용 아파트인데요. 감정가가 11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14억 넘게 낙찰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거는 이 감정가가 몇 개월 전에 됐지만 그 사이에 그만큼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한강변의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하고 이게 고층 아파트를 이루게 될 때 굉장히 선호도를 이룰 것 같고요. 서울숲이 근처에 있습니다. 삶의 쾌적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못 산다면 그 근처로 이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마포를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잠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광진구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 압구정을 선호하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러면 이 성수동을 많이 선호하는데 성수동에는 구옥이 많고 주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른바 새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런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다량의 어떤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런 걸 기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강병북로에 대한 지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강병북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반사적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성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역시 은메달 중에 에이스는 성수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도 지금 막 검색해서 이미지도 살펴보고 하는데 아우 진짜 이거 미어 터지는구나. 아니 이게 성수역 3번 출구 이게 왜 너무 붐벼서 문제인가요? 네네. 요거 이제 부정적 기사를 보이는데 네. 저는 이거 부동산의 긍정적 시그널을 보입니다. 긍정적 시그널이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수동이 옛날에는 서울시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마지막 남은 데가 금천구 구로 그다음에 성수동이었는데 그랬죠. 이 지금은 이런 성수동 쪽에 있는 그런 공장들은 거의 다 떠나요. 예.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게 뭐냐면 IT밸리가 들어옵니다. IT밸리. 예,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얘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한 동 건물이 지어지면 보통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들이 몇백 개 되고 예.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업의 근무자가 10명씩만 쳐도 몇만 명의 근무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근무자가 딱 퇴근하고 나가려고 보면 전철을 이용하는데 아. 전철 출구 입구가 4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우리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을에 버스 한 대 오면 서로 달리고 난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어떤 도로 교통 기능의 문제상이고 거기에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출퇴근이 되게 불안정해요. 이 얘기 뭐냐면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늦게 퇴근하고 좀 또 주말에 플렉시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멀리 있는 데를 선호하지 않고 근처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하. 근처 부동산의 수요층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얘기죠. 예. 근데 주식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이제 호재가 알려지게 되면 그 이전에 주가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네. 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면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은메달 중에서도 에이스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 지금 들어가면 또 고점에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핫플이잖아요. 아직도 접근 가능한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메달인데 얘가 이제 게을러져서 동메달 딴다면 거기는 가치가 없겠죠. 근데 은메달이지만 이게 금메달로 갈 수 있다. 이러면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의사결정해야겠죠. 예. 성수동에 물건들이 잘 안 나옵니다. 경매시장에 물건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부동산이 좋아진다 이런 좋아진다. 얘기예요. 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지역만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방 경직성을 방어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물건이 하나 있어 좀 찾아봤는데 뭐 성수 1동, 2동 다가구 다세대 주택 물건이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지금 나오게 되는 게 감정가 10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요 감정 타이밍이 2023으로 돼 있어요. 작년으로? 예, 작년에 감정한 거죠. 네. 근데 그 1년 사이에 금액은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요 물건도 제가 볼 때는 120% 이상으로 낙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 금액 감정가 대비 싸게 산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 나오는 지역에 물건이 나왔다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기 지금 아주 아닌 게 아니라 핫플이 돼가지고 예. 뭐 아파트는 경매 시장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눈을 돌릴 만한 게 또 그거잖아요. 네. 꼬마 빌딩. 그렇죠. 예. 요거는 어떻게 좀 기회가 있습니까? 예,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사실 물건은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거든요. 예.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꼬마 빌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뭐 꼬마가 사는 빌딩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빌딩은 큰데 조그만 4, 5층짜리 뭐 3층짜리 건물을 4, 5층짜리, 얘기합니다. 3층 정도? 주로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등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명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은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좀 어렵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요즘에 예.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도 하고 또 어떤 유흥이나 레저 이런 것도
직접 모여서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놀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오락을 한다든가 예.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이런 데서 직접 집에서 보는 그런 경우니까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예. 오프라인에는 안 모여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오히려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즉 아하. 사람들이 거주가 많이 되거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딱 유지되는 이런 지역들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서 상권을 지키고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 하락선이 저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성수동이 더 뜨는 것 같아요. 꼬마 빌딩을 사게 되면 이런 꼬마 빌딩이 있는 지역들이 대단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역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근처에 나가서 저녁도 먹고 뭐 배달을 시켜 먹고 할 때 근처 상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성수동에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략정비구역은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철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철거됐을 때 정비사업 끝나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뭐 성수동에서 수원으로 이사가 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근처에서 애들 학교 때문에 거주하다가 아파트 등이 다시 지어진다면 와야 되기 때문에 근처 임차인 수요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임차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걸 본다면 이런 성수동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 시그널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거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좀 접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론을 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현금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네네. 투자가 가능하죠.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평당 단가가 2억 이상 올랐으니까요. 예.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현금이? 10억에서 20억 정도. 아하. 물론 이제 나름이지만 그 정도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아파트나 그런 쪽 말고 소위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 무슨 상가, 오피스텔, 네. 또 지식산업센터 이쪽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예, 성수동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은데 네. 이제 지금은 조금 투자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다 들어왔고 네. 요즘은 지산 한 동 건물 지면 몇백 개씩 들어오는데 몇백 개의 그런데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산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이런 성수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철 탄료로 사람이 그렇게 밀린다는 얘기는 퇴근자가 많고 그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다는 것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 괜찮고요. 또 그 지역에서 출퇴근 가는 거리에 있는 1인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예. 것들도 아주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